안녕하세요. 합격 스킬입니다. 레벨 1 영상에서는 말 잇기로 기본적인 말의 구조를 만들어봤고, 레벨 2 영상에서는 구체화로 방안과 사례를 넣어보는 연습을 했죠. 오늘은 레벨 3 시책을 답변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교육청 시책은 자체 출제 지역 응시 선생님들만 보는 자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평가원 응시 지역 선생님들도 교육청에 부합하는 인재상을 갖추기 위해 보는 것이 좋다고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책은 주요 업무 계획만 생각할 게 아니라 부서별 세부 계획과 교육감 신년사, 그리고 정책 관련 자료들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했었죠. 자체 출제 지역 응시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더 신경 써야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시책을 간접적 그리고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답변하는 연습을 튜토리얼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평가원 지역에서 시책 활용 방법입니다. 22년도 중등 비교과 평가원 문제입니다. 대전 응시생이라 가정하고 문제에 접근해 볼게요. A 학생의 정서적 문제점과 관련한 지도 방안 두 가지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문제점을 학습된 무기력이라 봤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다각화된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음 건강이라는 용어 자체가 대전 주요 업무 계획에서도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친대전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 생각될지라도 이렇게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활용하면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방안을 제시했다면 레벨 2 구체화 편에서도 말씀드렸듯 사례를 넣어야 한다고 했었죠. 이때 시책을 활용하면 좋거든요. 어떻게 답변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문제점부터 짚겠습니다. A 학생의 정서적 문제점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것입니다. A 학생은 실패의 경험이 계속되고 있고 부모님은 이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 학생은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인식하고 학습 및 활동 등 학교 생활 전반에서 의욕을 잃은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시책을 어디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눈여겨보세요. 이와 관련하여 A 학생에 대한 교사 지도 방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A 학생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다각화된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잦은 실패와 무기력은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되었기 때문에 한순간의 상담이나 지원으로 해결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담임교사와의 사제 멘토링을 통해 다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학습 코칭으로 성취 경험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더불어 교사 혼자만의 단일적 접근보다는 대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에듀 힐링센터를 이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는 A 학생에게 필요한 다각화된 학습 코칭과 상담 지원으로 마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어떤가요? 어색하지 않게 시책을 잘 녹였죠? 이렇게 방안에 대한 사례로 시책을 자연스럽게 활용하면 풍부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따라 말해보며 시책을 답변에 녹여보세요. 시간 관계상 방안 한 가지만 연습해보겠습니다. 첫째, 잦은 실패와 무기력은 따라서 이는 키워드를 활용한 답변 연습도 해보세요.
이번에는 자체 출제 지역에서 시책 활용 방법도 다뤄보죠. 문제는 22 서울 중등 교과 문제입니다. 다의 관점에 근거하여 나의 한계점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까지 도출해야 하는데요. 이 문제도 주요 업무 계획과 생태 전환 교육, 세부 계획을 봤다면 교육청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걸맞은 대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주요 업무 계획부터 같이 보시죠. 정책 3-2-1을 보면 가장 먼저 생태시민이라는 표어가 눈에 띕니다. 이런 표현은 생태전환 교육과 관련된 어떤 문제에서도 활용하기 좋은 단어니까 이 정도는 그냥 외워놓으면 좋고요. 학생 기후행동 365나 먹거리 생태전환 교육 이런 부분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요 업무 계획만 보면 해당 소주제를 본질부터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영상을 쭉 보셨던 구독자님들이라면 세부 계획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 세부 계획도 같이 봐야 면접 준비를 더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그럼 세부 계획도 같이 보시죠. 2022 생태전환교육 기본계획입니다. 핵심 가치를 보면 암과 삶과 함을 잇는 통합이라는 문구가 확 꽂힙니다. 그리고 사회적 실천과 협력적 연대 키워드도 돋보이고요. 이런 압축적인 용어는 문제 어디서든 활용하기 좋으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여러 좋은 내용들이 있지만 교육활동과 더 연관이 깊은 부분만 보면 암과 삶을 연결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 교과 연계의 융합수업, 프로젝트 수업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요즘은 학생들의 주체적 참여가 중요하니까 학생 참여형 생태전환교육 활동 운영도 눈에 띄었는데요. 학생회나 학급 중심 탄소 발자국 줄이기 실천 활동, 식단, 생태학급 동아리 운영을 예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를 본 상태에서 다시 문제에 접근해보죠. 저는 다 제시문을 보고 사람이 행복하려면 일회적인 행동으로 기대할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다각적 측면에서의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나 제시문을 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첫째, 계획한 환경교육 활동이 각각 따로 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활동 간의 연계성도 부족하고 일회적인 행사들로 보이네요. 그 다음 둘째, 학생들의 참여가 수동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급식 잔반 줄이기나 환경 다큐 시청도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학생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여기서 마친 게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해결 방안을 어떻게 도출했을까요? 문제점의 반대 포인트가 될 만한 단어를 언급해주면 되겠죠. 첫 번째 문제점에서는 각 행사가 따로 놀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통합적, 거시적 관점에서 서로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시하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수동적 참여에 그쳤으니까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주체적 참여를 돕는 활동을 계획해야 한다. 이렇게 제시하면 됩니다. 다큐를 보고 나서 감상문이나 에세이를 써본다든지 다큐 관련 기후위기 캠페인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도출해봤는데요. 답변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부상형 1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담긴 의미는 어떤 변화가 있으려면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본 환경교육계획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환경교육의 각 활동이 연계되지 못하고 일회에 그친 점입니다. 한 사람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변화를 총체적으로 도모하려면 교육과정 전 영역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상호 연계와 지속적인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제시문에서 본 현수막 게시와 캠페인, 급식 잔반 줄이기, 다큐 시청은 각각의 활동에 있어 단일적인 의미가 있지만 연계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면 교과와 창치를 넘나드는 상호 연계적 관점에서의 생태전환 교육이 필요합니다. 가령 교과 간 융합 수업이나 주제 중심 프로젝트 형태로 생태전환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라면 탄소 저감이라는 공통 주제로 국어에서는 탄소 저감 표어를 만들고 미술 교과에서 이와 관련된 포스터를 제작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만든 포스터는 학교 내부 게시판과 교문에 게재하여 학생들이 함께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여름처럼 학생들의 생태 소양이 점차 함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직접 따라 말해보며 연습해보세요. 첫 번째 문제점은 한 사람이
따라서 저라면 이렇게 한다면 마지막으로 키워드를 활용한 답변 연습도 해보세요. 지금까지 튜토리얼을 통해 시책 활용을 답변에 녹여보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답변에 녹이려면 시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고요. 구체적인 사례도 수집해서 자기화시키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수집하여 포화 상태에 이르는 것보다 주제마다 딱 써먹기 좋은 두세 가지 정도만 정리해놓고 활용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저는 레벨 4 여는 말과 맺은 말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